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끝내 사과 없이입니다. 네, 전두환 씨 얼굴이 나와 있네요. 전두환 씨가 오늘 아침에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라는 건데요. 이 소식 한번 보시죠. 네. 네, 전두환 씨 측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요.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집단 발포 명령을 했다는 그거를 적시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묻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사죄하라고 그러면 그 질문이 됩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기를 기대해 왔지만 그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네, 전두환 씨도 생전에 사과할 뜻이 없냐고 하면 호통을 쳤는데 비서관까지 이제 호통을 치네요. 2020년 초에 골프 치는 모습도 목격된 적이 있었는데 사인은 혹시 확인이 됐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이제 골프를 칠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다들 봤는데요. 일단 워낙 고령입니다. 1931년생이어서 올해 90세가 되는 나이였고요. 그리고 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에 관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소극적으로 해왔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온 모습들을 보면은 최근의 상황은 굉장히 이제 수척한 모습이 많이 이제 카메라에 비춰져서 그런 것들이 화제가 언론에 많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식사를 못 해가지고 이 기력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래서 좀 퇴정하겠다. 퇴정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해서 재판이 그렇게 끝나는 이제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 전두환 씨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 상황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좀 그렇게 생을 마무리한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5월 관련 단체들도 끝내 사과가 없었다 이런 비판을 내놨고요. 노태우 씨는 국가장으로 치르면서 여러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전두환 씨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게 됩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추가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요. 일단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은 이제 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좀 반응을 한 바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유가족들의 이제 의사일 겁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일단 가족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이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면 국가장과 관련된 이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불필요하게 또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국립묘지 안장 문제 이런 것들도 항상 쟁점인데 일단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명확하게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에 의해서 이제 그 판결에 의해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없이 마무리가 될 예정인 것 같고요. 전두환 씨는 이제 이 회고록의 어떤 유언의 형식으로 자신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좀 전방에 좀 이렇게 좀 뿌려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그 유족들은 그래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좀 시신을 안치하거나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뭔가요? 민생의 집중입니다. 민생의 집중. 그렇습니다.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을 해서 지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한 12조 7천억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기로 했다는데 이 소식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과세수 19조 원 중 교부금 정산 재원 7조 6천억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11조 내지 12조 원은 이 중에서 5조 3천억 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당장 활용하고 2조 5천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들으셨듯이 이제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뭐 전액 이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뺄 거 빼고 그다음에 기존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이 규모가 나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손실보상이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습니다. 이제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손실을 얼마나 받는지가 산정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제 지원해 준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들의 경우에는 대출이 아니라 좀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1조 4천억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손실보상의 재원을 더 두텁게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94만 개 업체에 대해서 전기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데 최대 이제 이 업체당 2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이 94만 개 업체에서 80만 개는 지금 이제 이 손실보상에 이제 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업체들이고 나머지 14만 개가 앞서 말씀드린 손실보상의 제외 업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아주 컸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다음 주제는 AMA 3관왕, 이 AMA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죠. 네. 방탄소년단이 이 미국의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수상한다고 해서 이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야, 이 올해의 아티스트상은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이 올해 아티스트상은 사실상 대상격인 이런 아주 중요한 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수상을 한 게 최초인데다가 아시아 최초인데다가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3관왕이거든요. 나머지 상들이 또 있습니다. 이 페이버릿 팝 듀오 오어 그룹. 네, 이 영어가 어렵습니다. 네, 가장 천천히 발음을 해보세요. 네, 페이버릿, 네. 팝 듀오 오어 그룹. 네. 그다음에 천천히 해도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이 페이버릿 팝송. 그러니까 인기 그룹상 또는 이제 인기 가요상 뭐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상까지 포함해가지고 3관왕을 지금 거둔 것이기 때문에 K-팝의 참 쾌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네. 내년 초에 그래미 시상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그래미 시상식 역시 이제 3대 이제 이러한 시상식 중에 하나이고 가장 또 콧대가 높은 시상식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이 높은데 지금 이 AMA에서 이제 3관왕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빌보드 시상식에서도 이제 좀 수상 확률이 높아진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래미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의 레코드상이 후보로 지금 선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신들의 경우에는 이 올해의 레코드상에서 특히 BTS의 버터라는 노래가 상당히 수상이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좋아하는 이제 팝 밴드인 콜드플레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마이 유니버스라는 노래도 이 방탄소년단이 이제 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것도 반응이 아주 좋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또 한 번의 쾌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내일 새벽에 일단 후보곡들이 발표가 되니까 그때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